K-스타트업이 만들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대전 한의 길 가운데 하나인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모두의 창업 청사진까지 국민 앞에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과거 고도성장기엔 평범하게 적정 기능을 익히면 보통의 직장을 얻어 정년 보장이 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평범함이 더는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즘은 특별함, 특출함, 특이함, 개성, 창의성 이런 요소가 아니면 그 평범함 가지고는 평범한 삶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특출나지 않으면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시대에 경제 회복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 K자형 성장 위기를 들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우려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 세대에게는 도전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아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돌파구는 창업사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특함이나 아니면 창의성이나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기회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아마 이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의 방식도 우리가 좀 바꿔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창업의 씨앗을 만드는 것부터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함께하고 책임져 주자는 겁니다. 단순한 측면 지원이 아닌 국가 동행 창업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적극적이고 새로운 개념의 창업 열풍에 시동을 걸려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국 대규모 창업 경진대회가 활성화하길 기대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중심이 고용보다 창업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누구나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테크 로컬 분야에서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 활동자금 200만 원과 2,000명이 넘는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방식은 아이디어 중심의 간결한 서류 제출로 지원자 부담을 낮췄습니다. 지역별 창업 오디션도 추진합니다. 창업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경연을 개최해 100여 명의 창업 루키를 뽑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선발된 창업 루키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500억 원 규모 창업 열풍 펀드 조성으로 투자 유치를 도울 계획입니다. 지역 오디션 종료 후에는 전국 오디션도 시행됩니다. 창업 루키 100여 명이 경연에 나서며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벤처 투자 10억 원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창업 생태계가 수도권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이들 간의 연계가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업하겠습니다. 발굴한 창업가에 대해선 꾸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테크 분야의 경우 공공구매 확대와 해외 전시회 참여를 돕습니다. 또 대기업과 협업해 기술 실증과 공공데이터 활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로컬 창업가 대상으로는 자금 공급, 해외 시장 개척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로컬 창업과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을 2030년까지 17곳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기부는 재도전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의 창업 활동 이력을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향후 창업 사업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는 실패 경력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And the tariffs could be much steeper. We've been actually very nice about it. 앞서 한국이 양국 합의 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다며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기습 발표한 데 이어 자신이 펜을 휘두르기만 하면 관세로 미국에 수십억 달러가 들어올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신속히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진화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시간여 만에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많은 대화가 있었다며 내일 다시 러트닉을 만나 논의를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오해를 풀기 위해 대미 투자에 관련해선 우리 입장이 변한 게 없다는 점을 충실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이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때문으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우리 입장을 상세히 전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라면서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 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덧붙이고는 캄보디아어로도 같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초국가 스캠 범죄 조직에 대한 경고를 재차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연일 강력 대응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22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에는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 사무실을 찾아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당부했습니다.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는 마약과 스캠, 온라인 도박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 국정원과 금융위, 검찰청 등 10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TF는 지난 23일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국내 송환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국인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국내 수사기관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을 우리의 해군 작전사령부 격인 일본 해상자위대 총간부에서 만났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7함대 사령부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이렇게 회담을 갖게 됐어요. 한일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국방 교류 협력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방문과 국방장관 회담 연례화도 약속했습니다. 한일 국방 교류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급유 지원 거부 사태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일본은 UAE로 향하던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급유 지원을 독도 인근 비행훈련 전력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한일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지난 28일에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블랙이글스에 급유 지원을 하면서 냉랭했던 분위기는 풀렸습니다. 여기에 회담이 열리는 날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던 우리 공군 수송기에 엔진 결함이 발생했는데 일본은 비상 착륙을 지원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수색 구조훈련을 9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수색 구조훈련은 한반도 근해에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국 함정이 함께 출동하기 위한 훈련으로 1997년부터 실시하다 2018년 초계기 갈등 등으로 중단됐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은 아울러 AI 무인체계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국방협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일 공조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일본 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과 일본 방위대학교도 찾았습니다. 지난해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등 주택 공급 지표 4종이 모두 2024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의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보다 12.7% 줄었습니다. 수도권 인허가는 4.9%, 서울은 19.2% 급감했습니다. 지방 인허가는 21.9% 줄어들며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착공은 전년 대비 10.1% 줄어든 27만여 가구로 집계됐고 분양 물량은 14.1%, 준공,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17.8% 감소했습니다. 공급 지표와는 달리 거래량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연간주택 매매 거래량은 72만 6천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습니다. 12월 매매 거래량도 전월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월 대비 13.2%, 수도권은 4.9% 늘었고
지방도 0.4% 상승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월세 거래량은 279만 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5%가량 늘었습니다. 12월 전월세 거래량은 25만 4천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22.2% 증가했습니다. 전월세 거래 가운데선 월세 거래 비중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해 전체 전월세 계약 가운데 월세 거래 비중은 63%로 전년보다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월세 비중은 2021년 43.5%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분양 주택은 다소 줄었습니다.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6,510가구로 11월 대비 3.3% 감소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도 1.8% 줄었는데 이 가운데 85%가 지방에 집중돼 지역별 수급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2,091만 원. 최근 3개월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서울 강남은 3,599만 원으로 조사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경상과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약 3배에 달했습니다. 반면 대전과 광주는 지난 10월보다 비용이 4% 넘게 내렸습니다. 식대 역시 지역 간 가격 차이가 큽니다. 1인당 식대 전국 중간 가격은 5만 8천 원, 서울 강남은 처음으로 9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강남 일부 고가 예식장의 식대 인상이 전체 중간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가 비용 구조도 확인됐습니다. 스튜디오 업체의 앨범 페이지 추가나 본식 헬퍼 등은 선택 옵션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필수가 될 가능성이 커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추가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본식에 들어오시는 헬퍼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수인 거잖아요. 심지어 현금으로 받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결혼 서비스 가격 조사 결과는 정부가 운영하는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서 매월 조사한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택 옵션도 사전에 좀 체크하신 다음에 가셔야 가격 협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걸로 예상됩니다. 지역과 조건, 옵션 구성에 따라 결혼 비용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예비 부부들의 꼼꼼한 비교가 중요해 보입니다. 교육부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쩌면 민주시민교육이고 민주시민교육의 뿌리가 헌법교육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과 협업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급별 선거교육도 실시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짜뉴스 등에 대응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교육을 활성화합니다. 이 밖에 경제와 노동, 통일교육도 각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자유롭게 토의 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 학습 원칙을 마련합니다. 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이 반영된 예시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연수도 적극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헌법교육을 필수로 운영하는 선도학교를 올해 150곳 지정해 운영하고 우수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학생 자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생회 근거를 명문화하고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이 공교육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1월 신설된 민주시민교육과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이 냉동고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부터는 공기의 흐름이 바뀌며 강추위가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북쪽 찬 공기의 축이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고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주말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차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주말을 전후해 한파특보는 차차 해제되고 낮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봄의 시작을 알리는 2월 4일 입춘 이후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이른바 입춘 매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추위는 풀리지만 건조한 대기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은 한 달 넘게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전국 평균 강수량도 관측 이래 손에 꼽을 만큼 적은 수준입니다. 눈 소식도 있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밤사이 수도권에는 제법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비 소식이 서쪽에 집중되면서 동쪽 지방의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입춘 이후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대기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등급을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치는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지난해 1%에서 올해 2%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치는 한국은 견조한 대외 재정 여건, 역동적인 수출 부문,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다음 달 17일부터 25일까지 인도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과 다국 간 연합 해상훈련인 밀란에 참가하기 위해 4,400톤급 구축함 강감찬함이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국제 관함식은 다음 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동부 비사캬파트남 일대에서 열리며 인도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20개국 함정이 참가합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25일까지 같은 해역에서 열리는 밀란 훈련은 올해 13회째로 한국 해군은 지난 2022년 호위함 광주함이 처음 참가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로 참가합니다.